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쭉 음악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네. 좋아하는 길로 여지껏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고요. 네. 중간에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음악 생활을 하니까 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엊그저께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먼 길을 걸어왔죠. 그러시죠. 네. 40년이면 데뷔하신 해가 1969년. 아, 이거다. 나한테는 첼로다. 이렇게 어떻게 확신하게 되나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음악이라는 게 소리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음의 그 색깔이니 모든 게 제 목소리 같이 느껴졌고 또 악기를 바이올린을 한 2주 해봤는데 첫째 소리가 너무 나한테 높고 그게 내 목소리가 아닌 느낌이었었고 또 신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첼로 딱 잡으니까 아주 굉장히 편했고 네. 손도요 첼로 손에 타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끝이 네. 뭉뚱뭉뚱하고 네. 손끝에 살이 좀 있어야 첼로의 소리에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선생님 보시더니 넌 첼로 손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 마에스트로의 손을 만져봐도 될까요? 그 생각보다 여기 저는 굳은 살이 부드러워요. 많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저는요 굳은 살이 안 베겨요. 그 스키니 타입에 따라서 네.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네. 딱딱해지는 거의 장점은 이거 할 때 덜 아픈데 그 대신 그 현을 이렇게 느끼는 데는 좋지가 않아요. 네, 이게 네. 물렁물렁해야 네. 좋은데 그 대신 이게 굳은 살이 너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네. 휴가 갈 때도 첼로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려고. 이게 너무 빨리 없어져서 돌아오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맨날 불평했죠. 큰 첼로를 맨날 같이 갖고 다닌다고. 그러면 따님이 2분인데 첼로까지 하면 3명을 이렇게 항상. 비행기 좌석표도 따로 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았으면 첼로 혹시 안 했잖아요. 젊었을 때 그 비행기 값 그게 얼마나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연주료가 올라갈 때까지는 그게 굉장히 무리가 되거든요. 네네. 이런 대단한 그 음악가분들이 소장하고 계시는 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제 경우는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스트라디바리스는 하나니까 네. 이게 몇백 년을 계속 이제 보내온 악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악기는 갖고 있으면 일생을 갖고 있어요. 네. 예, 제가 갖기 전에는 시카고 심포니에서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악기를 팔아서 악기를 몇 개 사느라고 팔았었어요. 아, 네.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연주가는 브라가라고 이탈리안 첼리스트로 그 시절에 유럽에서는 유명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십 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브라가 스트랏 이렇게 이름이 돼요. 이게 내 거가 아니라 계속 물려줘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정말 귀중하게 잘 보관을 하고 잘 쓰고 네. 그대로 보내줘야 돼요. 아, 정말 좋은 공연이었다 하고 내 인생에 남는 공연 있으세요? 런던 페스티벌에서 연주했을 때 네. 하고 또 콘스케버 암스테르담 많은 음악가들한테 거기서 연주한 사람들한테 그 홀은 아주 환상이라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너무 기대를 했었죠. 네네. 근데 사실은 가서 리허설 때 해보니까 너무 울려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래서 이거 스케일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다 소리가 붙어서. 근데 연주 딱 가니까 청중이 딱 들어가니까 완벽해져. 거기까지 계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연주가 너무 왜냐면 우리는 소리를 연구하느라고 일생을 한 넛에서 이런 소리를 내려고 그냥 그걸 갖고 연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자가 원하는 소리가 그냥 다 이렇게 나니까. 사실 그 정트리오의 3분을 각자 한 분씩 뵙는 것도 참 즐겁지만 역시 3분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거든요. 워낙 또 어머님의 그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잖아요. 도대체 그 7남매를 어떻게 다 하나하나 다르게 키우셨는지. 그렇게 그 7명을 전부 틀린 인간으로서의 그러니까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한 명의 독특한 인간이라고 그걸 생각하셔서 모든 걸 파악하시고 얘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걸 너무 파악을 잘하셨어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아이 길러보지만 네. 전 둘밖에 없으니까 둘 아이가 너무 틀리니까 그게 조금 파악이 되는데 7명이면 어떤 건 얘가 비슷하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걸 너무 파악을 잘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 비법이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7남매가 각자 다양한 악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악에 대한 거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일단 이것저것 다 시켜봐야 되나요, 일단은? 음악을 근데 우리가 전공을 하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시고 아버지도 음악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냥 근본을 좀 피아노를 음악 교육상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말이 그렇지 그때 대한민국 경제도 쉽지도 않은데 7남매를 키우는
기본적인 교육비만 해도 상당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소리가 네.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으면 어머니는 대단한 갸프가 재벌이 되셨어요. 되셨을 재벌이 거예요. 되셨을 네. 거예요. 그 시절에 정말 열심히 그 식당 뭐 그런 것도 하시고 운영하시고 뭐 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했죠. 많이 버셔서 또 거의 다 쓰신 네. 음악 공부 그렇죠. 과외요. 다 쓰시고 예. 맞는 선생님 대주고 뭐 어떤 애는 어떻게 하고 그거 하시는 게 네. 요새 컴퓨터 이상이셨죠.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형제가 많다 보면 같은 집안에서 같이 늘 살아도 좀 이렇게 경쟁도 하고 또 워낙 그 남매분 세 분이 국제 콩쿠르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입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같은 형제들 중에도 누가 이렇게 앞서가고 그러면은 좀 그 경쟁 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가기 전에 한때 경호학교 동생하고 둘이 많이 싸운 적이 생각나요. 한 1년 동안 무지하게 싸웠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때는 4살 차인데 네. 걔가 12살이고 내가 16살인데 언니같이 막 언니를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뭘 해도 언니를 따라 마시려고 자꾸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게 있었지만 그다음에 미국 가서 음악을 할 때는 또 형제 전체 중에서 둘이 제일 가까웠어요. 그리고 또 아무도 없고 둘이 뭐 서로 이제 보호하면서 살고 그랬죠. 근데도 우리 둘은 또 현을 하니까 네. 그건 뭐 너무 서로 이해하는 게 많으니까요. 또 서로 연주를 들어줄 때 서로 아주 최고의 그 크리틱 네. 서로 얘기를 해주고. 서로 뭐 가장 좋은 비평을 해주시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일등 살 동안 형제들이 있었던 게 제일 큰 힘이 된 게 서로 조금만 뭐가 그러면 다 들어주고 봐주고 얘기해주고 네. 남들은 칭찬만 하지 누가 직접 뭐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여간 그 가족이 그렇게 힘이 됐던 거 그거를 빼면은 내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더 들어요. 지금 쭉 지나와서 보면은 어머니서부터 또 우리 가족이 그렇게 같이 또 음악을 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럭키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살아온 거 보면은 힘들었어도 그런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잘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보는 동생들 이렇게 여쭤본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 아주 어렸을 때 빼놓고는 동생들에도 항상 존경했어요. 네. 왜냐하면 전 어머니가 또 그렇게 키우신 데다가 우리 형제들끼리도 그 자기가 안 가진 더 틀린 부분들이 서로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존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화합이 잘 그래도 이만큼 잘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저는 그걸 항상 강조해요. 아이들이 다 각자 가진 게 틀리니까 딴 아이들 좋은 거를 뺏어 가지려면 걔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기로면 뺏어 가지를 못해요. 그게 좋지 않다고 자꾸 그쪽으로.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그렇게 존경을 해야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1969년 첫 데뷔 무대 이후 40년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첼리스트 정명화. 그녀의 첼로 인생은 그녀가 선사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과 달리 뜨겁고 치열했다. 뉴욕 필하모니와의 협연, 백악관에서 열린 닉슨 대통령의 초청 공연 등 한국의 예술가에게는 불모지와도 같았던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그녀. 데뷔 40주년을 기념한 음악 인생의 멋과 혼이라는 공연 제목처럼 첼로의 대가 정명화의 멋과 혼이 담긴 연주는 앞으로도 전 세계를 감동시킨 환상의 선율로 기억될 것이다. 정명훈 씨가 누님 두 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 정경화 누님은 바이올린처럼 예민하고 섬세하고 정명화 누님은 첼로의 소리처럼 푸근하다.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아마 그 칠형제 중에서 딱 중간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니까 셋째 번이지만 언니 오빠도 있었고 남동생 여동생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모든 심리학적으로 나이 틀리고 여자 남자 뭐 이런 걸 다 조금 더 파악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거에다 또 첼로라는 악기를 했기 때문에 첼로라는 악기는 항상 안산불에서 아주 화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올린은 막 솔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첼로는 이렇게 감싸주면서 자기 솔로도 있더라도 그렇게 그런 악기를 또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 만나면 다 예민해갖고 막 화합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아. 첼로 언니 친구들 보면 다 너무 이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 악기에 그게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런 네. 성격이 또 그런 악기를 또 아무래도 또 택하는 것 같아요. 아, 첼리스트로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자질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첫째, 음악에 대한 태도가 네. 좀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이거를 갖다 잘해서 유명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하면은 그 음악이 진짜 음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무지하게 그 참을성, 인내심이 강해야 돼요. 겸손과 인내. 네,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먼저 타고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전혀. 그거 하나 갖고는 절대 안 되죠. 또 우리 첼리스트의 경우를 보면은 첼로의 소리를 잘 파악해서 그 소리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걸 자꾸 발전을 시켜야죠. 네. 왜냐면 우리는 소리로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리로 마음을 소통시키고 소리로 어떤 데 소리로 이렇게 신하고도 통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기가 막힌 베토벤 작품 같은 거 보면은 그 팟을 할 때는 완전히 그냥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래서 너무 그 곡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눌려서 할 수가 없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너무 겸손하다 보면 자신감이 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하는 그 밸런스가 굉장히 힘든 네. 밸런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천재 음악가들은 나오기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 복합돼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죠, 결국은. 네. 왜냐하면 굉장히 재주 있어도 어떤 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도 그게 없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음악에 너무 심취하면 하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신과 통화. 좀 그 기분 너무 느껴보고 싶은데 네. 그게 이제 또 표정으로 이렇게 또 몸으로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그게 속에 그게 자기가 느낌이 다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이거 제스처도 일부러 만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벌써 그게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있죠.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음악하고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그걸 벌써 느낄 수가 있고 네. 이거는 좀 약간 그걸 만들어서 하거나 이래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럽죠. 정트리오 세 분도 다 다르시잖아요. 다르죠. 표현법이. 네.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 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인상 찌푸리시잖아요. 그게 어떤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 같기도 하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렇게 표현이 네.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스크린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그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은 밖에서 네. 사람들 만나면 맨날 이런 걸 봐서 그런지 네. 실물 보면 훨씬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세요? 스크린 맨날 이런 심각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만 맨날 봤는지 네. 오늘- 얼마나 막 엉망으로 저기 맨날 나오면 실물 보면 훨씬 아니, 낫다 그래요. 안 보세요, 나중에? 보시죠. 저는 잘 안 봐요. 안 보세요. 네. 제 거 한 10개 중에 2개? 아. 그걸 봐야 공부가 되는데 네. 너무 보는 거 싫어해요. 왜 싫으세요? 왜냐하면 네. 그 즉흥적으로 내가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난 건데 그걸 나중에 이렇게 봐서 내가 저러고 있구나 그거 얼굴 표정만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내 걸 보면 그 음악을 듣게 되지 않고 자꾸 그런 겉에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2개가 합해져서 봐야 자연스러운데 나한테는 그것만 볼 때 그거 싫어해요. 앞으로 뭐 몇십 년은 더 연주하셔야 돼요. 아예 그렇게는 못하죠. 어느 정도나 기대하세요? 글쎄 솔로는 네. 한 글쎄 4, 5년 더? 4, 5 년이요? 건강이 유지가 되면은 네. 조금 더 할 거고 물론 네. 재밌는 거는 네. 그 40년 전에는 좀 더 쌩쌩했으니까 테크닉이 조금 더 날랐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요령이 많이 생겨서 그때 되레 안 됐던 것까지 되는 적이 있고 아무래도 깊이. 자꾸 파다 보니까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음악적인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달해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연주를 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기교가 같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기교가 따라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그대로 다 표현을 하니까 그게 같이 겸한 나이 때까지만 해야지 그거 지나서 하면은 아유
그것도 들어주기 힘들어요. 그래도 또 팬들의 입장에서 5년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슴 철렁하니까 실내악 연주까지 합쳐서 뭐 한 2, 30년 한다. 그렇게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기대를 해보죠. 앞으로 내가 첼리스트로서 너무 많이 이루셨지만 아직 내가 이런 꿈이 있다. 라면 어떤 거세요? 저는 첼리스트로의 꿈은 뭐 제가 쭉 살아온 것 같이 더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걸 못했으니까 하겠다 그런 것보다 아직도 어떤 곡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깊이 있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는 연주를 할 동안은 똑같은 꿈이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도 음악은 특히 지난 한 20년 동안 무지하게 발전해서 지금 동양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좀 잘해갖고 딴 나라에 비해서 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혹시 우리가 뭐를 해야 그런 방향을 잡아서 도움이 될까, 그런 거를 이번에 한번 오래간만에 만나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 뭐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